새누리당의 비정규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겨우하고 그갑니다. 우리 정보를 선대를 하십시오. 건재순이니까요. 이 건재순에 해가지고 우리 정동영 대표님하고 심상정 대표님이 저를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어가지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막 지역에서 한 15분 전에 출발해가지고 올 때 시간 맞았습니다. 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정치권에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실상 복지적인 논쟁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곧 아마 터질 재앙인데 비정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사실상 복지 문제를 접근해야 이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산업 현장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입장을 가지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성과 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는 중에 아마 일어나시는 중 아마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먼저 하시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집권 여당 대표에서 나오셨고, 특히 이제 비정규 특위 또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 앞서서 이제 이 야당을 대표해서 두 분이 지금 이제 정책 공약 관련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보태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김성태 비정규특위 위원장님 모시고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 지역인 이 강서울 지역에서 오늘 오전 12시 반부터 우리 지역의 가정 어린이집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정책 토의하고 또 요구한 그런 내용들 머리에도 이렇게 새기면서 저분들이 한 4분 정도 같이 자리를 했는데 한 8분 정도는 저를 좀 도와주실 것 같고 6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하여튼 8분을 제가 집중 공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비정규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당의 비정규대책특위 위원장을 이렇게 맡고 제가 좀 전에 점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14명이 다 저하고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저를 갖다 이번 총선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절대적으로 그런 나 혼자만의 내 자신만의 그런 욕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 비정규 문제도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봅니다. 이번 정치권에서 이번 총선과 또 대선의 어떤 선거 국면을 활용해가지고 이 전향적인 어떤 법제화와 또 정책 전환을 위한 그런 단기적, 중기적 어떤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또 의제화하고 또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위해서 오늘 내놓은 이제 정한 20주년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히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처럼 이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해버리고 나면 정말 이것도 좀 비참한 결과가 또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에는 여름에 휴가를 정치권 사람들 다 휴가를 거의 없습니다만 아마 그 이철필 노동부 장관을 작년 여름에 제가 거의 한 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정규 대책 협상을 이제 9월 9일날 비정규 종합 대책을 갖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유치를 했는데 한 보름 이상을 이제 붙잡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비정규 문제를 한꺼번에 뭐 사유제를 입구부터 아예 틀어 막아버리고 근원적으로 그런 비정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장 경제가 흘러가는 일은 또 세상에서 자본과 노동이 또 이 왕래되고 또 거래되지 못하게 이걸 또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면은 또 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입니다만은 비정규 노동 대책은 우선 좋다 그럽니다. 비정규 문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용 유연성과 싼 재임금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또 장시간 재임금으로 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적 인식을 깨트리고 이것부터 뭔가 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먼저 딱 부러지게 이게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의 노동성은 그러면 노동의 유연성은 일정 부분 비정규 이 대책을 국가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복지망이 확충되는 어떤 시점까지 이렇게 고려할 때 노동의 유연성은 일정 부분 그런 기업 활동의 일정 부분으로 보장을 한다면 그 유연성에 상응하는 근로 조건, 특히 임금 근로 조건의 이 차별과 불평등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를 명확하게 잡아버렸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 조건을 고용 유연성도 가져가면서 임금 근로 조건의 어떤 그런 그걸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또 그런 차별을 계속 남용해서 기업이 인식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징벌적인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비정규 대책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또 7대 가사를 갖다 이제 담아내 가지고 비정규 대책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그 대책을 내놓았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금 근로 조건의 이제 차별을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차별 시정을 통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크게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이나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 대책이 이거 보면은 뭐 노동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만 지금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저도 일정 부분 여기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비정규 취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게 실천 가능한, 그것도 먼 과거 미래의 이야기 아니라 당장 이거는 실천 가능한 그런 희망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장 내에 지급되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럼 작년부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1차적으로 임금 차별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1차적으로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정기 상여금이라든지 명절 상여금 이런 임금의 차별을 전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걸 지금 현재 건기법상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로감독관, 우리 근로감독 체계가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준 사법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임금 근로조건에 이 차별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즉시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임금 이 정규직금이 80%로 올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지난번 종합대책에서도 경영 성과 상여금을 앞으로 정규직 임금과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을 기간제법과 그리고 파견제법 개정안을 얼마 전에 법안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 법안 제출된 내용도 오늘 토론회 자료집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지금 이제 기간제법에도 명시돼 있고 파견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뭐 차별적 처우라는 것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딱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는 경영성과금이라든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윤에 따라서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후회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영성과 배분금이라든지 경력금, 생산장려금, 보상금, 인센티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임금 내용에 이렇게 포함시켜놓음으로써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성과 상여금이라는 게 사실상 비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성과 상여금의 차별에서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으로 올해 2015년까지 구체적으로 공기업부터 이제 완전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약 32만 명에 달하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부문, 공기업에 달하는 이 모든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없애버리겠다. 올해 1차적으로 약 9만 7천 명,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를 하던 비정규직은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공기업부터 고용 형태 공시제가 도입되고 앞으로 대기업까지도 이 고용 형태 공시제를 도입해서 사업장관리의 기간제, 파견제, 사내 하도급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임금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앞으로 줄여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우대 정책을 지금 이 부분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 결정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그런 최저임금의 이원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동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내 하도급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하죠. 사실상 이 파견 2006년도에 이 비정규 관련법이 계약되고 난 이후에 파견 용역이 사내 하도급과 함께 늘어난 게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하도급을 통해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사내 하도급법 제정안을 이미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열국회가 열리면은 이 부분부터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자 지금 이제 우리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차별 고용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하의 하도급이라든지 파견에 대해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사실 고무줄식으로 그리고 아주 있어나마나한 그런 처벌,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 고용주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 아울러서 이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정규 근로자가 모두 차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 대표 신청 시정 제도도 노조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상당한 부분 늘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부족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성태 의원님, 아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사내하도법을
했다고 입법 발의를 갖다 14분이신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보니까 정부가 발표했던 산해하도록 가이드라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을 가지고 뭐 올해 2월 개원되면은 뭐 산해하도법을 제정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셨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괜히 노동자들한테 더 혼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요. 차라리 시도를 하지 마시고 19대 국회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요, 두 분의 정당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보면은 상시 업무에 대해서 외주 용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우리 문수희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비정규 대책에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업무를 외주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시 업무기 때문에 외주 전환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태 의원님, 그 공공부문 대책 9월 9일부터 해서 작년 9월 9일부터 해서 계속 발표하셨는데 그냥 있는 법만이라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아까 우리 외주 용역 해고되신다고 쭉 되어 있는데 그 예전 가격 준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회계 규정도 안 지키고 있는 이 공공부문, 그냥 있는 법만이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